아가,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여태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네? 무슨 얘기요? 사돈 총각이 성형외과 의사라면서 너희 결혼식 할 때도 해외에 있다고 안 오길래 뭐 하는 인간인가 싶었거든. 아, 신랑한테 들으셨어요? 아, 어머님한테만큼은 하지 말라니까. 안 그래도 성형 중독이신데 어쩌자고. 그래, 해외에서 돌아와서 개인 병원 차렸다면서? 그것도 강남 중심이면 얼마나 실력이 좋다는 소리니? 하하, 네, 오빠랑은 연락을 잘 안 해서 저도 잘은 몰라요. 이번 기회에 연락 좀 자주 해. 의사 오빠가 있었으면 자랑도 하고 소개도 네가 먼저 해주고 했어야지. 내가 이런 소식을 남 입에서 들어야겠어? 어머님이랑 오빠가 만날 일은 없으니 굳이 말씀 안 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알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안 그래도 보톡스 맞을 시기가 됐는데 잘 됐구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저 이번 주말에 회사 나가봐야 해서요. 그러면 아가, 너 시간 될 때 같이 좀 가자꾸나. 아무래도 너랑 같이 가야 덜 어색하기도 하고 가족 혜택 좀 보지 않겠어? 역시나 공짜 시술 받는 게 목적이겠지. 거울도 안 보시나? 더 이상 손댈 곳이 어디 있다고 자꾸 주사 맞고 칼을 대겠다는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빠 병원이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나 봐요. 어머님 다니시는 병원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가까이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생돈 날려가면서 다른 병원에 가겠니? 어머님 지금 손댈 곳도 없으신데 괜히 건드렸다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니 하는 말이죠. 아니야, 내가 요즘 거울을 맨날 보면서 느끼는데 볼 페임이 조금 생긴 것 같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 거 있지. 아휴, 그렇게 주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피부과 시술이나 운동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예, 운동은 살이 찐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난 밖에 나가면 이 나이에 몸매 좋다는 소리 들어. 피부도 탱탱해서 피부과 어디 다니냐고 그러는데. 그게 성형외과에 가서 돈을 퍼부었으니 그렇겠죠. 참나,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시지. 그러지 말고 언제 시간 한번 내봐. 너도 그 나이부터 관리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으마. 호호. 어머님, 어머님! 아우,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매번. 오빠한테 이 일을 어떻게 얘기하지? 그날 저녁. 내가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랬잖아. 엄마가 자꾸 형님 욕하시니까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형님은 대단한 사람인데 엄마가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오늘 낮에 어머님께 전화 와서는 오빠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 형님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엄마가 자기 관리하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같이 가는 게 어때서? 당신은 어머님 얼굴도 안 봤어? 지금도 얼굴에 뭘 그렇게 넣은 건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도 않더만. 그냥 한번 같이 가줘라.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면서 어차피 가면 형님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성형외과에서 돈을 좀 써. 어머님이 퍽이나 오빠 병원 다니면서 돈 쓰시겠다. 안 그래도 가족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자기가 왜 생돈 쓰면서 남의 병원 가냐고 하시잖아. 어쩌다 한번 공짜로 받겠다는 건데 엄마가 형님네 병원 가서 매번 돈 안 내고 시술 받겠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저러다가 어머님 얼굴 무너진다고. 만약에 하필 무너지는 시기가 오빠네 병원 다닐 때여봐. 얼마나 난리를 치시겠어. 난 그 꼴은 절대 못 봐. 당신 말이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얼굴이 어떻다고 왜 저주를 하고 그래?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아무튼 난 절대 싫어. 안 돼.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얘기해. 오빠 병원은 안 될 것 같다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했다면서 한 번은 데려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장모님이 그랬다면 거절보다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거라고. 지금 당신 태도 조금 서운해. 당신이 이러는 게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야. 어머님 나이 또래 사람들을 봐. 어머님만큼 성형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머님 지금 중독이야. 성형 중독. 그렇게 싫으면 내가 데리고 갈게. 당신한테 부탁 안 하고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우리 엄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진심이야? 당신은 어머님 얼굴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누가 상관없대? 엄마는 더 예뻐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 혹시 엄마 질투해? 당신보다 엄마가 더 예쁘고 어려 보일까봐?
뭐? 장난해 지금? 어머님이 아무리 주사 맞고 성형한다고 나보다 어려 보일 리가 없잖아. 아휴,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충분히 경고했어. 그래도 당신이 형님한테 전화는 해줄 거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얘기할게. 주말에 형님 병원으로 같이 가자고. 며칠 후. 예, 사돈 총각 돌팔이 아니니? 네? 돌팔이라뇨? 아니 시술 받겠다고 갔더니 전부 다 안 된다고 하잖아. 그거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봐도 어머님 얼굴 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돈에 눈 멀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겠죠. 어머님 보톡스도 맞으시고 눈밑 지방주사에 필러까지 맞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참에 이제 병원 그만 다니세요. 제가 봐도 어머님 전혀 손댈 필요 없으세요. 너 지금 네 핏줄이라고 편드는 게냐? 내가 내 얼굴에 주사 맞고 팽팽해지겠다는데 지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훈수질이야? 뭐긴요. 성형외과 의사죠. 어머님 정말 더 안 해도 충분히 예쁘세요. 이번에 맞은 주사도 공짜로 맞으셨다면서요. 그럼 내가 사돈총각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시술 받아야 하니? 그럴 거면 그 병원 안 가지. 그리고 환자가 해달라면 해줘야 하는 게 의사 아니니? 뭐 그런 의사가 다 있어? 저희 오빠는 돈 때문에 안 해도 될 시술을 더 해주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러니 어머님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이해하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면서 환자인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말리냔 말이지. 어머님 환자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굴 망가지기라도 하면. 너 자꾸 핏줄이라고 편드니? 누구보다 내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아무래도 아들이랑 가서 안 해주는 게지. 네? 그러게 내가 너더러 같이 가자고 했잖니. 내가 목주름 주사까지 맞았어야 했는데 주기 놓치면 어쩔 거야.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얼굴에 손댄 적도 없는 네가 본다고 뭘 알겠어? 그리고 넌 네 오빠가 명색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얼굴이 그게 뭐니? 간 김에 너도 상담이나 받아봐라. 내가 보기엔 얼굴 상태가 아주 심각해. 전 사양할게요. 젊은 애가 이렇게 보수적이어서야. 아무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비워놔라. 그건 안 되겠는데요. 다른 건 다 저드려도 이번 일은 어머님 뜻대로 안 해드리고 싶어요. 너 지금 시어미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 거잖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어머님 얼굴 여기서 더 망가지길 바라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 얼굴이 어떻다고? 어머님 매일 거울 보신다고 했죠? 거울 말고 다른 사람 눈동자에 비치는 어머님 모습을 좀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밖에 나가면 다들 어머님이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형 괴물 같아서 힐끔대는 걸 어머님만 모르시잖아요. 너 미쳤니? 아니요. 미친 건 어머님이겠죠. 제발 성형으로 돈이니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젊음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내 돈으로 내 얼굴 뜯어 고치겠다는데 남매가 쌍으로 날 엿먹여? 내가 더러워서 사돈총각 병원에 다시는 안 간다. 돈만 받아 먹으면 됐지. 정의로운 척은. 해외 갔다 오더니 눈만 높아졌나 봐. 나 같은 사람은 환자로도 안 보인다는 거냐? 돈 안 되니까 시술도 거절한 거 아니야. 어머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 귀 안 먹었다. 그리고 내 다시는 너한테 부탁 안 할 테니까 너도 내가 얼굴에 무슨 짓을 하든 괴물이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저도 바라던 바네요.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시죠. 일주일 후. 엄마 얼굴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내 얼굴 내 피부 이걸 어째? 대체 어느 병원에서 엄마 얼굴을 이렇게 흉측하게 만든 거야. 내가 당장 가서 고소할 테니까 어디 병원인지 얘기 좀 해봐. 고소 못한다잖니. 고소를 왜 못해? 사람 얼굴을 풍선처럼 만들어 놓고 왜 고소를 못해? 시술 받기 전에 서명했거든. 뭐? 동의서에 서명해야지 시술해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지. 나도 내 얼굴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아이고 아들아 나 이제 어떡하니? 아 엄마 미쳤어? 그러게 와이프가 말릴 때 그만했으면 좀 좋냐고. 이제 며느리 얼굴 어떻게 볼래? 쪽팔려서 어떻게 볼 건데? 넌 이 와중에 며느리한테 쪽팔린 게 중요하니? 엄마 얼굴이 이 지경이 됐는데 걱정은 안 하고 쪽팔린 게 더 중요해? 누가 걱정 안 된대. 고소도 못하면 무슨 방법이 있어?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니? 넌 지금 엄마를 위로하러 온 거야? 놀리러 온 거야? 무슨 생각이라도 해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 그냥 의사 형님 병원으로 가자. 해외에서 공부까지 하고 와서는 잘 나가고 있다는데 거기 갔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분명 며느리가 비웃을 텐데 지 말대로 내 얼굴이 괴물됐다고 얼마나 놀려먹겠어?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그러면 이대로 있을 거야? 며느리한테 자존심 부릴 때냐고. 엄마 얼굴부터 돌려놔야 할 거 아냐. 아휴, 이 꼬락서니로 갔다가는 분명 며느리 귀에 들어갈 텐데. 엄마! 아휴, 알았어. 대신 네가 며느리한테 얘기 좀 잘 해봐. 내가 이 꼴로 걔를 만날 순 없잖니. 제발 이제 조심 좀 해. 이번에 상담받고 얼굴 돌아오면 다시는 얼굴에 칼이나 주사 맞을 생각 말고. 약속하마. 아휴, 내가 뭐든 약속할 테니 내 얼굴만 다시 돌려달라고 해다오. 잠시 후.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무슨 할 말? 얘기해. 혹시 제일 빠른 날짜로 형님 성형외과 예약 좀 할 수 있을까? 당신도 성형하게? 어머님한테 옮았어. 갑자기 뭘 예약해달라는 거야. 절대 안 돼.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어머님 기어코 하시겠대? 아, 대체 얼마나 망가져야 그만하려고 저러시는 거야? 다른 병원 가시라고 해. 오빠 병원은 내가 싫어. 어머님도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하셔놓고 왜 갑자기 예약을 잡아달래? 엄마 시술 부작용 왔어. 그래서 형님 도움이 필요해. 뭐? 부작용?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엄마 얼굴 좀 돌려놔주라. 형님이면 할 수 있잖아.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이라며 우리 엄마 얼굴이 풍선이 됐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 좀 해봐. 어머님 얼굴이 어떻다는 건데. 모르겠어. 그냥 주사 맞은 것 같은데 이마랑 왼쪽 볼이 부풀어 올라서 눈도 못 뜨고 흉측했어. 진짜 당신 말처럼 괴물됐더라. 우리 엄마. 어떡해? 얼굴 돌릴 수 있는 거야? 아, 나도 모르지. 될지 안 될지는. 오빠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어머님 데리고 당신이 병원 가봐. 나랑은 절대 안 가시려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하면 당신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여보, 정말 고마워. 오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수술로 복구 안 된다고 해도 오빠한테 따지지 말라고도 전해. 꼭 그렇게 얘기할게.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꼭 부탁 좀 할게. 최대한 복구할 수 있게만 해줘. 저희 시어머니는 성형에 중독된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주사를 미친 듯이 맞다가 부작용이 오고 만 거예요. 우울증까지 왔는지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더군요. 친오빠 병원이 워낙 바빠서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도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정말 다행히도 친오빠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시어머니는 수술 받고 통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90% 정도 얼굴이 원상복구 됐답니다. 그렇게 다시는 얼굴에 손 안 대겠다고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 얼굴 어쩌냐. 얼른 사돈 총각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때처럼 수술해야겠으니 얼른 전화 좀 해봐. 어머님, 또 얼굴에 손 대셨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식구들이랑 약속까지 했으면서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빨리 전화해서 수술 날짜 잡지 않고 뭐해? 제가 왜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하죠? 뭐야? 그때 하신 약속 잊으셨어요? 어머님 저랑 약속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얼굴에 또 손댔다가 부작용 오면 그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핸드폰 일이네? 어머님이 어머님 얼굴 망친 걸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세요? 그러게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수술 받으셨을 때 오빠한테 주의사항 들으시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이 얼굴로 죽을 때까지 살라는 말이야? 너 미쳤니? 장난도 정도가 있지? 이제 그만해라.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전 어머님 얼굴이 흘러내리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관심 없어요. 아우, 이제는 양쪽 눈이 다 부어서 앞도 잘 안 보이시겠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전부 잘못했으니까 제발 부탁하마. 며느리, 네 말대로 내가 어리석었어.
그러니 제발 부탁할 테니 사돈 총각에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어머님께 기회를 드렸어요. 그 기회를 차버린 건 어머님 자신이죠. 약속을 어겼으니 저도 약속 지킬 필요 있나요? 얘야, 이러지 마라. 내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가 있어?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도와드리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아니다, 절대 아니야. 이번에 수술받게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네 말이면 뭐든 다 하마. 그러니 이번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그럼 녹음하실래요? 뭐? 녹음? 네, 어머님이 또 말 바꾸면 저도 어머님께 대응할 증거가 있어야죠. 수술 받고 어머님이 입 싹 닦을지 제가 어떻게 믿고 해드려요. 싫으시면 말고요. 아니다. 그래, 녹음하자 해. 정말로 녹음하고 나면 도와주는 거지? 네, 저는 어머님처럼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성격이니까 믿으세요. 그래, 뭐라고 녹음하면 되니? 네가 하라는 대로 다 얘기하마. 우선 제 수술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혹시 수술 안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만약 수술 받게 되면 다시는 얼굴에 손대서 식구들에게 피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전부 다 녹음해주마. 이번 수술비는 무조건 정가로 지불하고 또 일이 전부 끝나면 제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도 약속해주세요. 이러면 된 거니? 이제 수술 날짜 잡아주는 거야? 제일 빠른 날로 해달라고 해라. 돈을 얼마든 줄 테니 제일 빠른 날로, 응? 그럼 예약 잡고 연락 드릴게요. 예, 내 앞에서 예약 잡아야지. 너 지금 녹음본만 받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저 붙잡으면 시간만 가요. 예약 날짜 놓친다고요. 그래도 좋으세요? 수술 받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제발 빨리 연락 다오. 피가 말라서 하루하루가 죽겠으니. 며칠 후. 여보, 엄마 수술 날짜 잡혔어? 엄마가 왜 연락이 없냐고 하시던데? 그게 오빠가 일정이 빡빡해서 제일 빠른 날이 3개월 후라네. 뭐? 3개월이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 환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일정 조율을 할 수가 없다네. 외국인 환자는 일정 변경할 수가 없잖아. 출국 날에 맞춰서 다들 일정 잡았다는데 내가 어머님 수술 먼저 해달라고 어떻게 그래. 그러면 우리 엄마가 3개월을 저 상태로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절대 안 되는 거야? 외국인 환자라고 했잖아 방금.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중요하지 외국인 환자가 중요해? 돈만 쫓는 의사 아니라더니 식구가 지금 우울증 걸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환자 먼저 봐줄 수가 있어? 장난해? 우리 오빠가 사회 봉사자인 줄 알아? 어머님이 약속 어겨서 자기 얼굴 망가뜨린 걸 왜 우리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불쌍하게 사람을 저렇게 3개월을 내버려둬. 난 그렇게 못해. 병원 가서 깽판을 쳐서라도 수술 날짜 잡을 테니까 말리지 마.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작작 좀 해. 아니, 난 형님을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까진 안 나오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억지 부리니까 안 되겠다. 지난번에 어머님 수술 받은 수술비 내놔. 뭐? 가족이라고 무일푼으로 수술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어머님이 공짜로 수술 받고 또 얼굴 망쳐놓은 게 억울하니까 그때 수술 받은 비용 내놓으라고. 당신 돈 때문에 이런 거였어? 돈 때문에? 너나 네 엄마나 그 돈 없어서 공짜로 수술 받고 튀었니? 이래서 없는 것들은 도와주는 게 아닌데.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나랑 해보자 이거야? 그 수술비가 얼만 줄은 알고 까부니? 부작용 수술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수술인데 오빠는 자기 손해보면서 어머님 도와준 거야. 근데 어머님은 오빠 성의를 무시했잖아. 그래놓고 또 도움받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 그게 다면 다행이지. 어머님 친구분들까지 오빠네 병원 모조리 다 끌고 가서 여기 며느리 친정 오빠가 하는 데라고 자기 이름 되면 다 공짜로 해준다고 떠벌리고 다니셔서 오빠가 얼마나 곤란해하는 줄 알아? 처음이야 좋게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그럼 자기 체면 봐서라도 주사라도 한 대씩 놔달라고 해서 침대 차지하고 신데렐라 주사 한 대씩 맞고 가셨대. 정말? 엄마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면 말을 하네. 안 된다는데 자꾸 친척 친구들까지 끌고 병원으로 쳐들어가시면 어쩌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당신도 정신 차려. 어머님도 이제 나이 때문에 부작용 오는 주기가 짧아질 텐데 괜찮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 난 엄마가 저 꼴이 돼서 속상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한테 정말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미안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 사람 손 내친 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야. 이제 알겠니? 더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 여보, 안 돼. 그 수술비 내가 줄게. 이번 수술비까지 2배로 낼 테니까 어떻게든 수술 날짜만 잡아주라.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게 산 거 알잖아. 얼굴 예뻐지면서 겨우 웃고 사시는데 그 낙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게 참 웃기지. 얼굴이 달라진다고 속까지 바뀌는 게 아닌데 그깟 얼굴 바꾸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할게.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저러다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나까지 죽어. 폭격기야, 여보.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이혼하면 남남인 사이에 가족이랍시고 남의 업장에서 행패 부리고 공짜만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특히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셨죠. 출근했을 때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일정 조율을 해봤는데 예약 취소된 수술이 있어서 한 달 후에 수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수술비는 따로 낼 테니 용서하는 마음에 받아달라고요. 됐다고 거절했더니 사실 그 돈은 성형외과 다니려고 모아둔 돈인데 돈이 있으면 유혹을 못 견디고 또 병원에 찾아갈 것 같다고 아예 돈이 없는 게 낫겠다시길래 그럼 받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 사진을 친오빠에게 보냈더니 수술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한편으론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그렇게 만든 성형외과는 다행히 불법 시술로 유명한 병원이었는지 친오빠의 재량으로 시어머니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 일로 인해 저와 친오빠에게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성형 말고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1년 후.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요즘 어머님 얼굴 보기 힘들어서.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운동하시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 폭격기야. 이제 핸드폰 배경에 있는 내 사진 좀 없애면 안 될까? 왜요? 슬슬 성형 생각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창피해서 그래. 어디서 핸드폰 꺼내기. 게다가 내 핸드폰에만 그 사진으로 해둔 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다 그걸로 해놨으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뭐냐고 물어봐. 어머님, 성형 부작용 사진이 창피하세요? 그럼 창피하지. 그럼 성공이네요. 그래야 다시는 성형할 생각을 안 하죠. 앞으로 우리 식구들은 이 사진 죽을 때까지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해두기로 한 거 잊지 마세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이도 어머님 안쓰럽다, 삶의 활력이다 이런 이유로 성형하시는 거 방관하고 은근히 부추기는데 그런 정신머리 꽉 잡아두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사진 보면서 반성하고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셔야죠. 그건 벌써 다짐 단단히 했지. 그리고 얼굴에 다시 손대시면 핸드폰 바탕화면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녹음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냐. 내 성형 부작용 얼굴 나온 현수 막 동네 여기저기 걸어놓는다고.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님. 아휴, 알았다. 오늘 낮에도 황토길 걷고 게이트볼 치시고 바쁘셨죠? 그래, 네가 짜준 스케줄 따라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나 금방 지나가는지. 내일은 그네들이랑 같이 저녁에 하천에서 에어로빅 하는데 가보기로 해서 내일도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렵겠는데. 그럼 어머님 시간 편하실 때 알려주세요. 저희가 시간 맞출게요. 그래. 근데 어머님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던데. 아휴, 너한테 아직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로가 또 얘기하든. 왜요? 어머님 남자친구 생기신 거 얼마나 반가운 일인데.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나지 얘는.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단다. 어머님 요즘 운동하시면서 건강해 보이고 활력 있어 보여서 정말 아름다우세요. 64세 할머니 중에 어머님이 제일 아름다우실 거예요. 아휴, 얘도 참 별말을 다 한다. 그래도 싫진 않으신가 보네요. 아니란 소리는 안 하시는 거 보니. 내가 원래부터 몸매는 좀 됐잖니. 여기에 근육도 조금씩 붙으니까 더 탄력 있고 예뻐진 거지 뭐. 네, 맞아요, 어머님. 그럼 나중에 식사 어머님 남자친구분하고 같이 하실까요? 내가 얘기는 한번 해볼게. 네, 그럼 쉬세요, 어머님. 내일도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 그래, 너도 일 바쁘다고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저녁에 하천 나와서 한 바퀴 걷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래. 네, 그럴게요, 어머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